공정위가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 갑질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행령에 규정한 갑질 유형의 보다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고시에 담은 건데요.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이 남양 유업 갑질 사태 이제 지난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당시 이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서 판매하겠다. 이른바 이제 밀어내기식 영업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2013년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이제 밀어내기도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통장에서 임의로 이제 돈을 빼내간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해가지고 갑질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뭐 대리점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대리점 업체에서 계속해서 발생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대리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시행령도 있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네. 법 밑에 그 이제 시행령령 밑에 이제 고시라는 게 있어요. 이 고시는 그 밑에 이제 공정거래의 지침이라든가 각부의 지침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 이런 어떤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네, 사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콕 집어서 남양유업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간 이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불공정 거래 형태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대리점과 그 또 본사와의 관계는 사실은 뭐 을과 갑, 갑과 을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쌓여야 그 폐해가 오랫동안 쌓여야 한꺼번에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은 얼마 전에도 이제 가맹점업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치킨점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리점이든 가맹점이든 비슷한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본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대리점을 어떤 착취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네, 이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갑질 문제 정말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몇 해 전부터 갑질 근절 대책도 계속 마련이 됐었고요.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직권 조사를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공정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조사가 자율적인 어떤 협약에 뒤처지는, 그러니까 자율적 협약을 먼저 우선시하고 직권조사를 후순위로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율적 협약도 강화하고 그것도 뭐 촉진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대리점 업체의 어떤 그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장해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본사가 갑질 행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좀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 오면서 이 갑질 문제를 근절시키겠다 이거를 대외적으로 정말 선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정위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대리점법에 그 고시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불공정거래 행위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대리점법에 보면은 원래 7가지의 그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2가지만 법에 있어요. 그 법에 있는 2가지는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걸 거부하고 회피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복 조치. 저 밑에 2가지 주문 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저건 2개는 법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시행령에 있는데 저거 구입 강제라든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활동 간섭 저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의 유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저것만 가지고도 어떤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고시를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데 저기 보면요. 구입 강제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밀어내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끼워 팔기. 요 2가지가 이제 구입 강제 행위고요. 그다음에 판촉 행사라든지 광고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경제상 이익 강요 행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품 공급을 임의로 축소시킨다든지 또 지연시킨다든지 또 외상 매출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걸 이제 판매 목표 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얘기를 저렇게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지침에 고시에 담았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엇이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인지 이거를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확실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공정위가 그동안은
불명확했던 그런 위반 여부가 불명확했던 그런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 그것이 이번에 핵심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실효성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해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다음에 저렇게 큰 틀만 정해놓으면은 거기서 세부적인 것을 또 다툼이 있고 저걸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대리점과 본사 간에 자유협약도 가능하고 본사가 저걸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대리점 측에서 지키라고 저걸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저것만 갖고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점 업체의 어떤 그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상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점의 어떤 협상력을 제고하는 이런 방안도 내놨고, 그다음에 본사가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또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불공정 거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직권조사라든지 이걸 강화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자율협약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공정거래 비리가 거기까지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담론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리점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좀 미치지 못했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생활 속 갑질이라든지 중소기업을 향한 어떤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권조사를 강조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양측의 상생 노력일 겁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이 어떤 방향성이나 원칙들이 좀 강조돼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이제 본사에서는 먼저 대리점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량 밀어내기라든지 끼워 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끼워 팔기라고 하는 것은 안 팔리는 것을 오히려 팔아가지고 사실은 손해를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본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대리점의 손해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신욱 변호사와 함께 이 공정위의 대리점 갑질 대책 구체화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